안녕하세요. 황소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보드게임 만들고 있고, 사실 이제 이 강의도 벌써 이번에 3회차인 걸로 알고 있고, 오늘도 저 말고도 다른 좋은 작가분들께서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원론적인 얘기로 이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좋은 게임 만들기란 주제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사람마다 좋은 게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오랫동안 만들면서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제 게임 참가자, 플레이어가 몰입할 수 있는 게임이 이제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몰입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이제 몰입은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집중하고 이제 게임 외의 것에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게임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몰입은 이제 게임 경험이 잘 구성되었을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게임 경험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게임 중 하는 행동과 받는 자극, 감정을 모두 포괄합니다. 이게 기존의 이제 유로 게임 중심으로 보다 보면은 게임 경험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보통 고민의 깊이라던가 아니면 게임 규모, 메커니즘의 이제 신선함 이런 걸 이제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게임 경험을 만드는 요소가 이제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게임 참가자, 규칙, 게임 구성물 세 가지입니다. 게임 참가자라는 건 당연히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면은 게임을 이제 하게 될 타겟일 거고요.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나랑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규칙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규칙이 재미가 없으면은 게임은 근본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게임 구성물, 중요하죠.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게임 구성물에 대해서도.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만든 게임들을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 사실 이유는 간단할 거예요. 퀄리티가 좋은데, 일단 딱 보기에 좋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여서 게임 경험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게임 참가자, 게임 구성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게임 참가자와 게임 구성물에 대해서 이제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은 우선, 좋은 게임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게임 구성물이 일단 게임 참가자에게 맞는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게임이다 라고 했을 때 아이들 게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컴포넌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작은 거를 만지는 건 세세한 동작을 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게임 참가자에게 지금 적절한 게임 구성물이 있어야 이제 게임 참가자는 이제 게임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단순히 그 흥미를 끈다 외에 다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데비르사의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 리콜 사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 리콜 사태를 하게 됐냐? 뭐 사진을 보면 이제 짐작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보시면 왼쪽에 저 슬레이버, 그 노예주가 이제 채찍을 들고 있고, 오른쪽에 이제 굉장히 부적절한 피부색을 가지신 분께서 이제 부적절한 도구에 이제 얽며 계시죠.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당연히 회사가 처음 1차적으로 잡아야 되지만 2차적으로는 이제 우리 작가들한테도 이걸 잡을 의무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 게임은 재밌어요. 그 보드게임 기획에서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평가도 좋습니다. 그 평점태를 당하긴 했는데 이제 이 두 장 때문에 그래도 게임에 대한 평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게임 타겟층에서 부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게임 경험을 흐린다,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게임 구성물과 규칙인데요. 게임 구성물은 일반적으로 규칙에서 파생이 됩니다. 당연하지만. 하지만 이제 가끔 보시다 보면은 지금 없어도 될 것 같은 구성물이 들어있는 게임들이 생각외로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거대한 선마커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넓은 보드라던가,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런 구성물이 왜 생기냐?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몰입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좋은 게임 구성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좋은 게임 구성물은 다시 얘기하면 플레이어들이 이제 게임을 하면서 보는 것, 만지는 것으로 이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구성물이 이제 좋은 게임, 그런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게임 구성물이 규칙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 게 있었나? 지금 이거는 이제 좋은 게임 구성물의 예시인데, 글래스로드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아그리콜라로 유명한 이제 우베 로젠버그란 작가의 이제 그 게임인데요. 요즘엔 아그리콜라보다 패치워크로 더 유명하겠죠, 아마? 그러니까 보통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숫자 계산, 복잡하진 않죠. 귀찮은 숫자 계산 플러스 벽돌 3개까지만 가질 수 있다는 인벤토리 제약을 지금 저 트랙 하나로 해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식의 이제 뭐랄까 혁신적인 그 게임의 규칙을 쉽게 해주는 구성물, 규칙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구성물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게임 구성의 게임 경험에 이제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 물론 현실은 이걸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거를 따라서 만들건 혹은 그걸 넘어선 컴포넌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퍼블리셔의 역량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보통 인디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 처음 이제 해보시는 분들, 아마추어 디자이너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보통 시작하는 계기가 내가 재밌는 게임을 만들겠다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 그 경우는 이제 자신과 같은 정도의 게이머들이 이제 보통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생기는 문제가 뭐냐.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닥 대중적인 게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실패를 몇 번 겪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게임 디자이너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 이제 타겟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누구에게 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게임인가, 아동을 위한 게임인가, 혹은 이제 가족을 위한 게임인가, 혹은 이제 게이머인가. 가끔 디자이너들을 위한 게임도 나오긴 하죠. 뭐 504라던가 뭐 그런 굉장히 좋은 게임들, 레이지, 네,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이 규칙이 이제 게임 참가자들의 이제 그 타겟을 맞춰서 지금 적절하게 구성이 됐을 때 이제 게임 경험이 이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게이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게임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일정 수준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게임 디자이너가 규칙을 통해서 타겟팅을 할 때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규칙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실제로 플레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좀 더 심화돼서 얘기를 하면은 타겟팅 용인할 수 있는 규칙. 이거는 아까처럼 이제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 타겟이 이걸 해도 된다라고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타겟팅이 수행할 수 있는 규칙. 이건 사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타겟팅이 그 규칙을 직접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 게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없는 거를 이제 상정한 게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거를 상정한 게임들의 경우는 이제 규칙이 굉장히 심플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붙기 때문이야. 물론 이제 그것도 타겟이 뭐 한 4세 이하다, 5세 이하다 이런 경우는 그런 걸 상정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왜냐하면은 아이가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 고민할 수 있는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수행이랑은 약간 또 다른 부분인데, 게임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게임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이 굉장히 쉬운데 어렵다. 너무 어렵다. 대표적으로 뭐 체스나 바둑 같은 게 아마 좋은 예시겠죠. 개인적으로 추상 전략이 요즘 길을 못 펴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이제 전략이 방대하고 고민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제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게임들,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규칙들, 이거는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같은 고민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이 답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망망대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상태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하는 시간도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짧죠. 아이들이, 특히나 아이들이 되면.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쪽이든 간에 결국에는 이제 게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은 이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깊다는 게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깊어야 된다. 라는 거죠. 감동할 수 있는 규칙, 이 부분이 사실 요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앞에 세 개는 기존의 그 독일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프랑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프랑스 작가들 활약도 커지고 있고. 실제로 이번 SCJ 결과를 보면은 이제 독일 작가들이 좀 많이 부진했는데, 요즘 몇 년간에. 그 4번이 저는 좀 많이 크게 관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규칙이 이제 재밌고 적절하고 좋은데, 플레이의 감정을 움직이는 게 독일 게임들이 좀 약해졌어요, 확실히. 그러면은 이제 이런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게임 디자이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사실 규칙과 구성물을 만들 수 있다.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타겟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타겟에 맞춘 규칙을 만들고 이제 구성물을 만드는데 왜 일부 구성물이냐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왜 대기업의 게임을 좋아하는가? 예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일부 굉장히 축복받으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아마 상당수의 분들은 자기 게임의 그림을 직접 그리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지만 내 게임의 타일 두께를 더 두껍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 디자이너가 간섭을 많이 합니다. 사실 아까 데빌사의 그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 사태 같은 경우도 게임 디자이너가 스탑을 걸었으면은 잘 됐을까 생각해요. 사람들 다들 재밌어 하니까. 근데 리콜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게임을 한번, 특히 데빌 같은 경우에 많이 찍거든요. 회사가 크다 보니까. 그걸 한번 다 싹 다 폐기하고 다시 보내줘야 되고요. 손해가 클 거예요. 그렇고 규칙을 만드는 거는 이제 당연하죠? 직업이니까. 그래서 좋은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규칙은 이제 이성과 감정을 모두 움직인다. 약간 동어반복처럼 되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적당한 고민과 적당한 이제 자극, 감정적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고민이 중요한 게 이제 깊고 직관적이어야 됩니다. 일단 깊은 고민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임의 전제 조건이에요. 거기서부터 얼마나 더 깎아낼 수 있느냐는 이걸 얼마나 직관적인 고민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바둑이 좋은 게임이긴 한데 바둑의 아쉬운 점은 이제 돌 하나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비직관적이죠, 사실. 야, 공격하러 들어갔더니 다음 턴에 먹혀서 없어져 있고, 뭐 다음 턴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반해서 요즘 게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즉,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해요. 아까 예로 들었던 이제 캐슬 콤보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카드를 먹으면은 몇 점을 받겠다 하는 게 범위로서 명확하게 보이죠. 심지어 어떤 카드는 이 카드를 어느 위치에 놓으세요라고 친절하게 적어놨고요. 이제 보통 게임 디자인을 개인이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중 하나가 뭐냐. 다른 플레이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게임의 시스템이 굉장히 개인화됩니다. 즉, 혼자서 해도 그냥 재밌는 게임으로 이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물론 전 1인용 게임도 좋아합니다. 잘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요즘 좋은 게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상호작용이 이제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한 이게 4인, 3인이서 이걸 했을 때 다른 사람, 즉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플레이어들이 파악할 수 있을까? 그거를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즉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규칙량보다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의 규칙량으로 이거를 게임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제가 아까 그 비명이 필요하고 비명이 나오면 누군가 감동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 요즘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봐요. 왜냐면은 비명만 있거나 이제 그 웃음만 있으면 게임이 금방 질립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호작용과 롤러코스터란 두 가지 이제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상호작용을 만드는 거는 이제 첫 번째 게임과의 상호작용.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혼자서 게임을 만들 경우에 생기는 깊어지는 상호작용 방식이죠, 이거는. 게임과 플레이어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이때 이제 게임이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봐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냥 문제를 다 주고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법을 찾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확률적인 것을 무작위성을 주고 그 무작위성 중에서 베팅을 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무언가 플레이에 간접적인 베팅을 시키는 게임들이 많아지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뭐 당연하지만 사람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지금 결국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게임에서 중요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보드게임 씬의 중심은 독일이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없었던 게 아닌데 많이 차가웠거든요, 사실. 요즘 게임들에 비하면. 그런 점에서 요즘 게임들 같은 훨씬 풍성하고 이제 좀 따뜻하다. 인간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상호작용들이.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 사람 덱에서 핸드에서 무슨 카드가 빠졌기 때문에 무슨 카드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가위바위보를 하세요라던가. 그러니까 뭔가 객체. 하나의 지금 무기물로 봤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 그래서 이제 감정을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 식스 플래그에 있는 그 한 롤러코스터인데 보시면 굉장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게임 템포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좋은 게임은.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감정이 고조됐다가 이제 나락으로 한번 또 갔다가 또 고조됐다가 하는 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이제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거를 요즘 이제 보드게임 시나리오에서 좀 와우 포인트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런 식의 움직임을 이제 줄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플레이어들의 감정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한 요동쳐야 된다. 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요즘 게임들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게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신박하게 느껴지는 게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믹들이 이제 요즘에는 그 퍼블리셔들이 보통 하나씩을 원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거는 롤러코스터의 예시긴 한데 이거는 뭐 아는 분들도 꽤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 대만에 있는 롤러코스터예요. 기본은 다른 롤러코스터랑 비슷한데 보시면은 이 앞부분에 시소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 차가 제일 끝까지 가면은 원래 수평으로 있다가 점점 내려갑니다. 근데 앞에 뻥 뚫려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신박한 포인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퍼블리셔한테 디자이너가 보통 게임을 프로토타입을 보여준다고 할 때, 보통 핵심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 게임이 기존 게임과 다른 점. 두 번째는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이 재밌어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즉, 롤러코스터에서 이 낙하하는 지점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 게임만이 가지고 있는 지금 특유의 기믹에 대한 설명.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오늘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아직 국내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네. 강의 내용 자체는 이걸로 끝이고요.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